미국 군사안보 전문 매체 1945는 최근 2026년 세계 최고의 전차 탑5를 공개했습니다. 이 순위에서 우리나라의 K2 흑표는 세계 최고의 전차 3위에 올랐습니다. 1945는 K2를 설명하며 한국의 K2 흑표 주력 전차는 첨단 사격 통제 능력과 강도와 능력으로 두각을 나타낸다고 서술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K2를 세계 최고로 평가하기도 한다는 대목까지 전합니다. 다른 전차들은 가지지 못한 K2만의 차별점이 있는데요. 바로 4.1m 잠수 도하 능력입니다.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전차가 약 2m 깊이의 물속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고 알려진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이보다 뛰어난 스노클 시스템을 장착하여 최대 4.1m 깊이의 강을 건널 수 있으며 사실상 수륙양용 성능에 해당한다고 1945는 말합니다. K2 전차 제조사 현대 로템의 자료에 따르면 이 전차의 스노클 시스템은 20에서 30분 내에 준비가 가능하며 물에서 나온 즉시 완전한 전투 태세를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단지 멋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작전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가 끊겼을 때, 우회로가 봉쇄됐을 때, 도하 지점이 감시당할 때 전차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많아집니다. 그게 곧 생존과 돌파로 이어집니다. 중국, 일본과 비교했을 때 K2가 만들어낸 차이 또한 분명합니다. 일본은 전차를 만들지만 해외 시장에서 전차로 경쟁하는 사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본에 타입된 전차는 생산과 운용이 진행 중이지만 자료에서는 자국 조달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또 일본은 방산 이전 수출 통제 체계가 엄격하게 운영되어 왔고 2014년 이후 제도가 바뀌었더라도 방산 이전은 여전히 제한적 틀 안에서 이뤄진다는 설명이 존재합니다. 즉, 전차 성능이 어떻든 동맹국이 실제로 대량 도입하고 전력의 중추로 편성한다는 그림은 일본 전차에서는 흔히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22년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최대 1000대 도입 프레임 계약을 했으며 현재 폴란드군은 1차 계약분인 180대의 K2 전차가 전량 인도 완료되어 운용 중입니다. 여기에 지난 25년 8월 2차 계약인 K2GF 116대와 K2PL 64대까지 체결하며 26년에서 27년까지 추가 3, 4, 5차 계약을 통해 총 1000대 규모의 K2 군단을 꿈꾸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군대를 확대할 계획인 가운데 K2 전차는 폴란드 전차 부대의 새로운 주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전차를 만들고 수출도 합니다. 하지만 수출형 장비의 현장 운용 신뢰성은 늘 검증의 영역입니다. 최근 태국이 운용하는 중국산 VT4 전차에서 임무 수행 중 주포 125mm 활강포가 파열되어 사격 통제 장치 등 주요 시스템이 손상되고 승무원 3명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이 군사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전차는 전투가 불가능한 상태로 후방으로 이동해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로 중국제 무기 신뢰성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K2의 위상은 실제 사격 사례에서 더 높아집니다. 지난 2024년 10월 카타르에서 진행된 해외 연합훈련에서 K2의 최대 유효사거리가 흔히 약 3km로 언급되는 가운데 훈련 환경에서 그보다 먼 5km 거리에서도 떨어진 표적을 80% 이상 명중률로 타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도 내용은 신형 사격 통제 장치의 뛰어난 성능과 장병들의 전투 사격 능력이 결합된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즉, K2가 단지 좋은 장비가 아니라 실제 운용으로도 기대 이상의 성과를 뽑아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그럴듯한 스펙의 전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이 실제로 받아서 굴리고 훈련 운용 성과가 기사로 정리되고 상위권 평가에 올라가는 전차를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전차가 중국, 일본과는 다르게 가지는 차별점이며 한국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입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1945가 뽑은 2026년 세계 최고의 전차 탑5 목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위는 러시아 최신형 전차 T-14 아르마타입니다. 러시아가 2015년 모스크바 승리의 날 퍼레이드에서 T-14 아르마타 전차를 공개했을 때 T-14는 가장 진보된 주력 전차로 선전되었으며 서류상으로는 서방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서 있는 일련의 기술 혁신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형적인 러시아의 과대 선전과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러시아 전차가 실용적으로 설계되고 대량 생산이 용이했던 역사적 전통과는 달리 T-14 아르마타는 이론적으로는 매우 야심차며 인상적입니다. 아르마타는 서양식 승무원 보호와 첨단 센서 통합을 강조하며 무인 포탑, 접근하는 투사체를 요격하는 능동 방어 시스템 APS, 그리고 일련의 디지털 전장 네트워킹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 푸티친의 로시이스카야 가제타 기사에 따르면 전방 승무원 보호 포탄은 다층 복합 장갑 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어 현재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포탄의 직격탄을 견딜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방어 수단으로는 아프가니 능동 방어 시스템 APS-2 제공되며
이는 접근하는 투사체를 추적하여 전차 장갑에 명중하기 전에 폭발물로 기폭시켜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대포장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에서의 전차 실전 투입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T-14는 우크라이나에서 선전 목적으로 소량 투입되었을 뿐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전선에서 사용하기 위해 오래된 T-62와 T-54 전차를 창고에서 꺼내 쓰는 전쟁 상황에서 이는 T-14가 앞서 선전한 만큼의 전투 능력을 가졌다기엔 납득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4위는 마크4 메르카바, 이스라엘의 탱크입니다. 메르카바 전차는 승무원 생존성과 신속한 수리를 우선으로 하여 이스라엘의 방어 요구에 맞춰 특별히 설계된 전차입니다. 독특한 전방 장착 엔진은 승무원에게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하며 승무원 탈출용 후방 출구 및 수리가 용이한 모듈식 설계와 같은 특징들은 그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메르카바는 IMI 120mm 매끄러운 포신을 장착하고 있으며 서방권 120mm 매끄러운 포신 전차탄의 거의 모든 종류와 LAHAT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메르카바 전차에는 지붕에 장착된 7.62mm 기관총 2정이 있는데 하나는 지휘관용이고 다른 하나는 장전수용입니다. 다음은 3위인 K2를 한 번 더 짚겠습니다. K2 흑표는 2010년대 초반 현대 로템이 한국군의 4세대 주력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개발하여 출시했습니다. K2 전차는 120mm 평활포, 12.7mm 59경 중기관총 그리고 7.62mm 나토 표준 보조 기관총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주포인 120mm 포는 분당 10에서 15발을 발사하며 모든 표준 나토 전차탄을 포함한 다양한 탄약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됩니다. Military Watch Magazine에 의하면 이 시스템은 필요한 탄약의 종류와 양을 즉시 감지, 선택 및 장전할 수 있습니다. 전장은 36피트 약 11m, 중량은 55톤이며 지휘관, 사수, 운전병으로 구성된 3인 승무원이 운용합니다. K2 전차는 1500마력 엔진과 6단 변속기로 구동되며 시속 43마일, 약 69km의 최고 속도와 280마일, 약 450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2위는 독일 레오파드 2A7V입니다. 레오파드 2A7V는 독일 레오파드 계열의 최신형으로 소개됩니다. 강화된 모듈식 장갑, 더 강력한 주포와 탄약, 그리고 센서 전자장비 개선을 통한 상황인식 향상이 핵심입니다. 이 버전은 2021년 9월 독일 연방군에 배치되었으며 중량은 약 66.5톤 수준으로 소개됩니다. 1500마력급 엔진을 사용한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여기서 레오파드의 강점은 단어 하나로 정리됩니다. 균형입니다. 전면 방호 강화, 도시전 생존성, 그리고 센서 BMS 열상 장비 등 체계 보강 흐름이 함께 나옵니다. 또 트로피 APS 계약 언급이 포함되며 현대 위협 대응을 패키지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강조됩니다. 레오파드가 강한 이유는 특정 한 항목이 압도적이라서가 아니라 약점이 적고 꾸준히 상향 개량이 가능한 구조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즉 현대전에서 오래 살아남는 균형형 전차의 정점으로 2위에 놓인 흐름입니다. 1위는 미국 M1A2 SAPV3 에이브럼스입니다. 1945는 M1A2 SAPV3를 1위로 두며 전차가 구식이 아니라 구식 전차가 구식이라는 전제에서 에이브럼스가 현대 위협을 반영해 진화했다고 설명합니다. 제너럴 다이내믹스 랜드 시스템스 GDLS는 우수한 전차인 M1A2 에이브럼스를 대폭 업그레이드했습니다. SAP는 시스템 강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최신형 에이브럼스는 이미 인기 모델로 자리 잡았으며 호주와 폴란드가 모두 장갑 부대 강화를 위해 추가 전차를 주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더 많은 전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M1A2 SAPV3는 대전차 미사일과 드론의 위협을 고려하여 개량되었습니다. SAPV3는 향상된 폭발 반응 장갑을 장착했으며 이스라엘 제작 트로피 능동 방어 시스템은 360도 전방위에서 대전차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나토 전차를 보호합니다. SAPV3의 주포는 M256 120mm 평활포입니다. 이 포는 탄약 데이터 링크를 통해 M829A4 첨단 운동 에너지탄 및 첨단 다목적탄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전쟁 직후 대한민국은 중공업 기반도 약했고 군장비는 외국 의존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은 전차를 가진 나라를 넘어 전차 강국들의 비교표에 K2라는 이름을 올린 나라가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신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맹국이 실제로 도입하고 대규모 전력화되어 가고 있는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비교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일본은 전차 기술이 있어도 전차 수출 경쟁의 그림이 제한적인 흐름이 있고 중국은 수출은 적극적이지만 수출형 장비의 현장 신뢰성은 계속 검증 영역에 놓입니다. 그 사이에서 한국은 실제 도입과 운용, 평가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냈습니다. K2 흑표가 보여준 것은 단지 전차 한 대의 성능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통합형 방산 기술을 실전 운용과 동맹국 전력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전장은 더 복잡해질 것입니다.
드론은 더 싸지고 더 많아질 것입니다. 센서와 전자전의 싸움이 더 거칠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장으로 갈수록 빠르게 개량하고 통합하고 빠르게 전력화하는 나라가 강해집니다. 전차는 사라지지 않으며 살아남는 전차만 남습니다. 그리고 2026년 그 살아남는 전차의 상위권에 대한민국 K2 흑표가 있습니다.